따라서 헤모글로빈 A-1C 또는 당화 헤모글로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헤모글로빈 A-1C 혈액 검사는 지난 두세 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측정합니다. 주로 당뇨병 전증과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당뇨병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좋은 일이니 다행이네요.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높다면 걱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의사, 영양사로부터 너무 많은 혼합된 메시지를 받으면 혼란스러워져서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실제로 헤모글로빈 A-1C를 낮춘다고 알려진 식품의 순위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A-1C를 낮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상대적인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장 낮출 수 있는 일에 시간, 동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100분의 1로 낮추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게 낮추고 싶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물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도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역순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의 마지막에 헤모글로빈 A-1C를 가장 많이 낮출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헤모글로빈 A-1C를 낮추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1% 솔루션으로 기본적으로 헤모글로빈 A-1C를 낮추는데 1%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텔레비전과 인터넷 광고, 인터넷 기사, 잡지 기사 등 주류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계피, 인삼,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베라, 크롬, 마그네슘 같은 것들. 헤모글로빈 A-1C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하지만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면 헤모글로빈 A-C 수치가 1, 2, 10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 보충제의 형태로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과 돈 낭비입니다. 효과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목록에서 더 높은 곳에 있는 것들에 집중해 주세요. 이제 헤모글로빈 A-C를 낮추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충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처방 형태의 글루코파지나 메트포르민의 일종인 베르베린입니다. 들은 모두 사실상 같은 분자입니다. 5%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헤모글로빈 A-C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즉, 보충제를 복용하고 싶으시다면요. 그리고 양질의 베르베린만 섭취하고 다른 것들은 모두 버리세요. 다른 보충제는 다른 분야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헤모글로빈 A-C를 의미 있게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10% 솔루션으로 분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5% 솔루션입니다. 다른 쓰레기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10%의 해결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밤에 6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7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8시간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하룻밤에 5시간 또는 9시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헤모글로빈 A-C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질의 숙면을 취하고 깊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코르티솔을 급상승시키지 않도록 생활 속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10%의 해결책입니다. 헤모글로빈 A-1C 수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더 중요한 두 가지로 넘어가서 15%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매일 운동, 가급적이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싫어해서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매일 10분 또는 15분씩 근력 강화, 근육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15%의 해결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비율에 도달했습니다.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1.5%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눈에 띄게 감소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 방법을 시도하고 있거나 시도하고 싶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방약, 그건 아마 50% 또는 75%의 해결책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기껏해야 10에서 15% 범위의 솔루션입니다. 평균적인 처방약은 의사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복용하면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10분의 2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처방약은 처방약 광고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기적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10에서 15%의 해결책일 뿐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규칙적으로 하는 근력 운동이나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지 않습니다. 처방약은 바로 그 수준에서 제공됩니다. 알겠죠? 이제 75% 솔루션에 대한 준비가 되셨나요? 많은 사람이 5.7% 미만인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헤모글로빈 A-1C가 6.5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 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99%는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헤모글로빈 A-1C를 6.5 미만으로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당화란 무엇일까요? 먼저 당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모글로빈 A-1C는 혈중 당화 헤모글로빈을 측정합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로 산소를 운반하고 다른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량이 너무 높거나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지속되면 헤모글로빈이 당화됩니다. 또한 신체의 다른 모든 조직, 세포, 단백질, 지질을 당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혈당이 만성적으로 너무 높으면 당 분자가 단백질, 지방, 심지어 DNA에 부적절하게 부착될 때 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가 당화되면 세포, 조직, 장기가 모두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허약해질 수 있으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입니다. 당화란 당이 공유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도당을 당화되는 당분으로 생각하며, 실제로 당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당은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에 함유된 고과당 옥수수 시럽에도 들어있는 과일 설탕이라고 부르는 과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세포와 조직, 단백질을 7에서 10배 더 많이 당화시킵니다. 또한 갈락토스나 유당은 포도당보다 당화도가 7에서 10배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도당 섭취량을 줄여야 혈당이 낮아지고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리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과당과 갈락토스도 당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설탕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당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는 과당 당화나 갈락토스 당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포도당을 모두 끊어도 과당과 갈락토스를 다량 섭취하면 우리 몸은 여전히 당분으로 껌을 만들면서 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도 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진료실에서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낮추고 평생 동안 이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75%의 해결책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5%의 해결책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 방법을 고수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는 동안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낮춰주고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낮게 유지해줍니다. 이제 케토제닉 식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탄수화물 식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해서 육식 식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탄수화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60에서 70%은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50에서 100g 미만으로 줄이면 제2형 당뇨병의 헤모글로빈 A-1C 수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6.5 미만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7 이하로 낮춰주는데 이는 보통 의사가 괜찮다고 말하는 수치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절 믿으세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100g 미만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헤모글로빈 A-C 수치를 당뇨병이 아닌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하루 총 50g으로 줄인다면 이렇게 하면 헤모글로빈 A-C 수치가 낮아지고 아마도 50%의 사람들은 완전히 비당뇨병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7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50g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탄수화물에 집중하는 걸까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지 않나요? 아니요. 이것은 현재 매우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리와 생화학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직과 세포가 당화되는 원인은 혈액의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당분이 너무 많으면 조직 세포와 장기가 당화됩니다. 알겠어요? 혈액에는 일정량의 당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너무 많으면 필요 이상으로 당화됩니다. 이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에 관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탄수화물일까요? 모든 탄수화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당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젤리 도넛의 탄수화물부터 장인의 고대 이메르 밀 무유전자 조작 밀을 돌로 갈아 손으로 반죽한 빵 한 조각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까지. 이러한 탄수화물도 설탕입니다. 가짜낸 비유전자 변형 식품 유기농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모두 설탕입니다. 콜라처럼 가장 저렴한 고과당 콘시럽 캔만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모두 설탕입니다. 모두 설탕으로 분해됩니다. 알겠어요? 모든 탄수화물은 예외 없이 설탕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 모든 탄수화물은 예외 없이 설탕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섬유질은 아니지만 일부 섬유질은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류로 당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매우 높은 섬유질 식단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장 문제, 대장 문제, 변비 및 설사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섬유질은 너무 많은 장 증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헤모글로빈 A-1C를 낮추는 75% 해결책은 매일 입에 넣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탄수화물 양을 추적하는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앱을 사용하여 앞으로 2-3주 동안 총 탄수화물 그램이 입에 들어가는 양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좋아요,
하루 평균 21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루 평균 3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는 매일 평균 425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인간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할 필요량은 사실상 0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 식단에는 탄수화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은 단백질과 지방에서 필요한 모든 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동영상에서 탄수화물 제로 식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주간 매일 평균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하루 200g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좋아요. 하루에 150g으로 낮추고 3개월 후에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하지만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여 10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가락을 찌르는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고 여분의 스트립을 구입하여 하루에 대여섯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 후에 확인하면 됩니다. 혈당이 200, 250, 300 이상으로 치솟았다면 해당 식사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앱에 녹화하면 무료일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무료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로 계란 2개와 베이컨 1조각을 먹었고 무설탕 젤리를 바른 토스트 2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린과 우유 1잔, 오렌지 주스 1잔을 마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탄수화물이 얼마나 되는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손가락을 찔러서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해당 식사에 포함된 총 탄수화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세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일 주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과일 주스에는 의미 있는 영양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카콜라에 비타민 C를 뿌려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저기요. 이건 건강 음료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포도 주스가 바로 그런 음료입니다. 그리고 빵의 절반과 젤리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토스트 2조각의 마가린을 모두 바르는 대신 진짜 버터를 반 조각만 발라보세요.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 계란을 추가하고 베이컨 1조각을 추가해도 혈당이 치솟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의 양은 그대로 섭취하되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을 저탄수화물 음식으로 대체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식품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건강한 동물성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단백질과 지방은 세포가 당화되는 원인이 아닙니다. 헤모글로빈 A1C를 높이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매일, 매 끼니마다 이러한 대체 식품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은 칼로리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탄수화물 식품 대신 단백질 함량이 높고 건강한 동물성 지방이 많으며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여 하루에 대여섯 번 손가락을 찌르기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조직 세포와 장기가 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평균 혈당 수치인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헤모글로빈 A-1C를 다시 확인하면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크롬과 다른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 인삼, 계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일일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A-1C를 얻기 위해 탄수화물을 충분히 낮추어 케토제닉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면 사실상 육식 식단을 섭취하는 수준까지 낮춰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루의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50, 60, 70, 80, 90 또는 100g이 되더라도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매우 낮거나 낮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약간 높아지거나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50에서 60%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총 탄수화물 75g을 섭취하고도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정상이라면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만세. 정말 기쁘지만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보충제는 1%의 솔루션 재료입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베르베리는 5%의 솔루션입니다.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10%의 해결책입니다. 이 방법들은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운동, 근육 강화 운동. 이러한 운동은 10에서 15%의 효과가 있습니다. 처방약은 10에서 15%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돈, 동기, 체력, 노력, 의지력을 모두 헤모글로빈 A-1C를 가장 낮추는 데 투자하고 싶다면 현재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생리학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논쟁의 여지는 많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논쟁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